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무명TV 최황규 목사입니다. 우리 사회의 원로 김동길 교수님이 있습니다. 북한이 공산화되고 나서 이곳은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월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세대 탈북자, 1세대 탈북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길 교수는 일제시대, 식민지, 해방, 그리고 6.25 전쟁, 한국 현대사를, 한반도 역사를 온몸으로 겪은 분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민족에 나아갈 길을 제시한 분입니다. 원로 김동길 교수는 한반도를 다 겪었기 때문에 민족사의 갈 길과 민족사의 방향, 민족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교수 시절 김동길 교수는 민주화 운동을 해서 옥살이 감옥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동길 교수는 정통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왜곡되고 편향된 잘못된 민주화 운동 세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 김동길 교수다 하는 것입니다. 친북, 종북, 주사파 운동권 세력이 한국 사회에 주도권을 쥐고 가는, 정권을 쥐고 주도권을 쥐고 가는 이 현실에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대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후대의 역사가가 이 현재의 역사를 쓴다면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길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 세력은 한국의 민주화를 이룬 이후로 곧바로 38선으로 달려가서 위대한 역사적 함성을 질렀어야 했다. 그 함성은 무엇이냐? 저 북한의 독재 정권, 저 북한의 전제 정권 담당자들을 향해서 함성을 외쳐야 된다. 38선에서. 무엇이라고? 인민에게 자유를 허하라. 독재를 철폐하라. 북한 인민의 인권을 존중하라. 주기적으로 가서 함성을 지르고 북한의 자유를 요구하고 민주를 요구했어야 한다라고 후대의 역사가들은 기록할 것이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 세력의 역사에 대해서 쓰면서 천추의 한을 느낄 것입니다. 천추의 한, 무슨 한? 그들은 왜곡된 민주화의 길로 걸어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선에 가서 한국의 민주화를 이룬 이후에는 38선에 가서 북한의 자유와 민주를 강력하게 요구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북한 정권 담당자들을 움찔움찔하게 하고 2200만 북한 백성들이 한국의 민주화 세력의 그 함성을 듣고 힘을 얻고 기운을 얻을 수 있었어야 했다. 그 뜻입니다. 정치범을 석방하라. 후대의 눈밝은 깨어난 역사가는 그 기록을 하며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고 쓰던 펜대도 내던지고 잉크병도 내던지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한국의 민주화 운동 세력이 그 정통의 길 38선으로 가서 그런 함성을 지르고 요구했다면 아시아도 지금과 같지 않고
중국의 전제정권, 중국의 독재정권 담당자들도 움찔움찔하며 긴장을 했었고, 중국의 자유민주를 추구하는 대륙의 자유지성들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후대의 역사가는 기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홍콩의 사태도 없었을 것이다. 김동길 교수는 북한을 정확히 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 자유문명의 위대성과 중요성을 알고 계신 원로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김동길 교수는 말합니다. 자유문명이 한반도를 이끌 수밖에 없고 이끌어야 된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3만 5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있는데, 이 탈북자들은 이후 한반도 자유통일의 큰 길, 그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고 개척하는 위대한 세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길 교수의 동영상을 보면서 김동길 교수가 주는 통찰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살아보면 어느 계절, 어느 명절이 제일 국민이 기뻐하는 명절인가, 그런 때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한국 국민에게 있어서는 추석입니다. 노는 시간도 오래되고 다 또 기뻐합니다. 그런데 왜 추석이 그렇게 중요한 계절이었느냐 그러면, 먹을 게 없는 시대니까 먹을 게 넉넉지 못했어요.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도 어렵던 그런 국민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좀 살아남아서 인구로 하더라도 영토로 하더라도 이만하면 그래도 상당한 나라로서 역사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거죠. 머지않아서 세계가 알아주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왜? 북의 인민공화국은요, 나라로 여기질 않습니다. 독재국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또 그 민주주의의 해야 역사에 끼어들죠. 민주주의를 떠나서 무슨 족벌로 한다든가 혈통으로 한다든가 그래 정권을 잡는 것은 발전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되면 권력을 잡는 자가요, 아무나 해치울 수 있습니다. 또 해치워 살고, 그러면 그저 아무나 걸리는 데가 해치웁니다. 그 야만국입니다. 민주주의가 그래도 민주주의라는 말 때문에 모든 일을 삼가고 조심하는데, 한국이 그 민주주의 국가의 대열에 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은 전전 근거이 뭔가 아니요, 저 역사에 남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뭐 북을 존중하고 뭐 그게 다 몰라서 하는 수작이죠. 북이 존중할 게 없는 것은 민주주의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독재국가입니다. 독재국가는 망합니다. 머지않아서. 근데 그걸 아주 요새도 뭐 북하고 가까이 지내자. 뭘 가까이 지내요? 또 입을 벌리면 하는 말이 북이 많이 변했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북이 변한 걸 우리에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권력, 독재, 그밖에 할 줄 몰라요.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다. 근데 뭐 인정이 되고 뭐 유엔에 가입을 했다 이래서 그러지,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국제정치의 맹목적인 인간들이 그 북한을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자 이런 안을 내놨지, 그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다는 건요, 역사에 나왔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의 과제로 남기고 그래도 존재하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있어서 세계가 한반도를 압니다. 그 기대를 가지는 사람이 많고요. 북한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니 자유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하는 역사에 이런 시기를 대한민국에 준 겁니다. 그런데 무슨 때를 따라서 정치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 말하자면 뭐 대한민국 오늘 대통령 문재인 이런 사람은요, 내가 볼 때 정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을 아주 존중할수록 무슨 정치가 잘 될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북한을 인정하고 뭐 상대하고 하는 게 역사의 순리가 아니라 비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북한에 제자리를 줘야지. 저러면 알랑거리는 바람에 북한이 뭐 큰일 하는 줄 알고 세월만 보내면 고생하는 것은 민중이에요. 민중의 고생이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북을 그래도 봐준다. 봐주는 게 그 북을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과제죠. 북하고 타협을 해요? 무슨 타협? 타협이 없습니다. 그 6.25가 오래전 돼서 이제는 북한도 많이 변했을 것이다. 그 추측이죠. 변하지 않아요. 자유 없으면 아무것도 변할 수 없는 게 북의 체질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북에 살다가 던지고 올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 대수롭지 않은 일도 아니지만요. 우리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특별한 신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벌써 그만큼 갔어요. 북이 통일해요? 유교사변은 실패했어요. 그 잔인부도한 겁니다. 동족끼리 말이야 싸워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통일을 하겠다고요? 하루를 용서 안 합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그 대신에 대한민국이 엄청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그건 자유의 고지입니다. 이제 잘 나가면요, 대한민국이 자유를 통해서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그런 데까지 갑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대한민국은 자유를 가지고 강제로 만든 평등은 오래 안 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가 이 평등을 향해서 가게 합니다. 나는 이 젊은 사람들 보고 평등을 위해 한평생 바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의 자유가 확고하면 그만큼 이제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 그런 부탁을 합니다. 나는 이 메시지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만 전달되는 건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있는 농포들도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도 배우질 못했어요. 희망이 있는 한반도에서 한다는 걸 이제요 머지않아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끌고 나갑니다. 지금도 상당 수준에 갔어요. 대한민국 세계에서 대표하는 한반도의 나라지, 이북의 인민공화국입니까? 그 나라로 치지도 않아요. 발전하는 게 뭐 있어요? 일기예보도 안 해줘요. 평양의 날씨는 뭐 안 해줘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나 언제나 이 서울, 부산은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거기에 날씨가 어떠냐 매일 알려줍니다. 왜? 그건 다 세계를 같이 운영하는 나라의 도시들이니까. 그래서 북이 무너집니다. 전쟁으로 무너지면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번영을 통해서 북의 독재를 이겨냅니다. 나는 이번에도 추석을 경험하면서 풍부했어요. 추석이. 또 노는 것도 3일이나 뭐 공인된 휴가고, 먹을 거 많고 즐거운 세월이 있어요. 그 북의 동포들은 먹을 것도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잘 해나가면 우리 전쟁 안 하고 이깁니다. 전쟁할 필요가 없고 전쟁을 할 능력도 없어요, 북에. 그러니까 좋은 때에 왔습니다. 이때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지금 그 뭐 먹느라고 그러다가
돌리는 놈들 많지 않아요? 그 정치판에서 다 사라져야 돼요. 정치를 먹는 거하고 이 하는 게 소위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노력합시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한국의 미래는 빛이 있습니다. 다 노력합시다.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주도에 대해서 통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집시다. 전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향해 전진합시다. 고맙습니다.